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형이상학 연구소를 자꾸 영이상한 연구소라고 케빈이 말실수를 하죠. 몇 번을 고쳐줘도 계속 잘 맞춘 실수를 것 하죠. 같아요. 맞아, 이거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극단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영 이상한 사무소입니다 했을 때 관객분들이 되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웃고. 번역가 되게 뿌듯하겠네요. 그니까요. 그리고 딱 발음도 비슷하게 말이 잘 되잖아요. 그 영화 느낌도 잘 시사회 살리고. 이런 거에서 번역가도 초대해줘야 돼요. 맞아. 장면을 보고 웃고 있는 관객을 볼 수 있게. 맞아. 근데 우리가 돈 내고 넷플릭스 맞아요. 보고 돈 내고 극장 가서 내 영화인데도. 모두 다 내가 사서 봐야 돼. 맞아. 내 돈 주고. 내 돈 내산. 그런데 번역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죠. 네. 기억에 남는 번역 실수가 있다면 이거를 적은 게 제가 이때 번역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남들도 실수한 얘기 좀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네. 이걸 넣었어요. 어떤 실수를? 이거 오타를 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번역가분들 한 번씩 이렇게 실수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자칫하면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시옷 받침이 빠진 거예요. 자치하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안 걸리죠, 그거. 맞죠? 네, 저 이거 검토도 했는데 검토하면서 이렇게 보는데도 자칫하면이라고 썼는데 생각하면서 본 거예요. 눈에는 자치하면 이렇게 써있는데도 그때 틀린 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냈겠죠. 맞아요. 나는 맞게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출을 했겠죠. 그랬는데 잠수본을 딱 받았는데 그걸 딱 고쳐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쓴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귀신의 조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면 누가 썼겠어요. 테마해야 되겠다. 그니까요. 빨리 불러주세요. 버스터즈. 빨리 전화해야겠다. 그니까요. 그래서 꼭 우리 내기 전에 맞춤법 검사기 한번 돌리는데 오타를 차라리 괴상한 오타를 냈으면은 맞춤법 검사기가 이런 말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잡아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필 자치하다 이미 있는 말이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뭐 정치한다 이런 뜻이겠죠. 하필 말이 되는 오타를 내가지고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슬펐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무언가가 씌어서 쓴 것이 아닐까 싶은데 네. 캘리포니아인데 캐나다라고 적은 거예요. 검토할 때도 캐나다 이러면서 했어요. 차라리 아예 다른 나라였으면은 이게 캘리포니아라고만 적혀있는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 이렇게 지역 이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예 나라가 확 달랐으면은 그 나라 지역명에서 느껴지는 나라의 그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뭐 캐나다 제주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은 이거 완전 틀렸지 이랬을 텐데 캘리포니아나 캐나다나 둘 다 비슷한 영어권이니까 뒤에 지역명을 보고도 제가 캐나다에 있는 곳이지 하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캘리포니아랑 캐나다랑 같은 건 CA로 시작한다는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감수본 보고 너무 우울했죠. 이런 걸 틀렸나. 그러면서 막 이제 번역가 데뷔하기 전에 인터넷 자막으로 오역들 웃긴 오역들 이런 거 돌아다니잖아요. 연도도 막. 그래서 프라이데이 목요일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누가 틀려 이러는데 저예요. 그 사람이 저예요. 돈 받고도 틀려요. 진짜 약간 뭐에 쓰인 기분으로 틀려요. 맞아. 변명을 하자면 러시 프로젝트였고 맞아. 그럼. 다큐였고 1시간이 넘는 영화 길이 다큐를 이틀 만에 하려니까 그래서 약간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답니다. 하시는 분도 이해하셨겠죠.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엄청 밑밥을 깔았죠. 저 이런 일정이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정이 얼마나 정신없는지 당신도 알겠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엄청 밑밥을 깔아놨죠. 자, 이제 그래서 다른 분들의 실수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스크래치를 좀 이렇게. 근데 예수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다 까먹어가지고. 그건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금액 이런 거 연도 이런 맞아, 게 맞아.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데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우리 화면 자막할 때 숫자만 나오면서 몇 년 이렇게 해서 원래 그 영상에 있고 그거를 보통 화면 자막에서 몇 년 이렇게 해서 년을 붙여서 화면 자막으로 해주잖아요 보통 그렇게 할 때가 자꾸 아까 서든님 말씀하신 그 밈 있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네. 그 자막 그게 자꾸 떠올라서 내가 그렇게 될까봐 맞아. 그런 걸 저는 좀 신경 써서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어떻게 사로잡혀서 그냥 인식적으로 그냥 그게 그거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 그렇게 틀리고 그 다음에 그거 말이 배에서 잡히지 않는 맞아. 그거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오타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찾지 못하면 내가 모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감수를 거치는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번역 작업할 때는 저는 그냥 제가 번역을 하기 전에도 오타를 좀 잘 찾는 편이어가지고 유일한 저희 약간 묘기라고 해야 될까? 남의 책이나 남의 영상에서 되게 눈에 띄기 어려운 오타? 이런 거 잘 찾거든요. 그런 거. 인간 교열기시군요. 그렇지만 뭐 제 머리 아마 못 깎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잘 찾는 편이어서 근데 그걸 남의 것을 발견했어도 요새는 그냥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실수했네 이거보다는 하나 찾았다 약간 지뢰찾기 하는 약간 게임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오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면은 뭐 근데 실수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무결한 자막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한 작품에 한두 개 정도는 급해서 넘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한 문단 건너서 하나씩 나오면 좀 불쾌하긴 하겠죠. 맞아요. 그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들과 비슷하게 그 발음 비슷한 것들 꼭 틀리거든요. 네. 막 정신 놓고 쓰면은 굳이 이런 것도 디귿 받침이어야 되는데 지읒 받침으로 써놓는다든지 맞아요. 되게 그런 식으로 발음 나는 대로 받침을 써버리는 오타도 많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실험도 있었잖아요. 그냥 우리 한글 문장이 쭉 쓰여 있는데 읽어보라고 시켰는데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읽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고 그 글을 들여다봤더니 그 단어의 앞글자들이 뒤로 가 있게 다 바꿔놨다는 거. 그러니까 뇌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지해서 읽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상했다는 걸 인지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틀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진 감수자의 존재가 한 명 이상 꼭 필요하다. 맞아요. 네. 모든 그 언어를 활용하는 그런 창작이나 이런 작업은 남이 봐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그리고 그런 데서 애낀다고 사람 한 명 안 쓰면은 그게 아주 그쵸 크게 돌아오죠. 뭐 출판에서도 항상 보면 교정을 또 왜 하겠어요. 출판을 맞아요.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도 또 오타가 나오잖아요. 맞아. 네. 남이 찾아주는 오타가 아주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 영자막에서도 화면 자막 자기들이 화면에 보이는 거 읽고 이렇게 화면 자막 적어주잖아요. 영자막에. 네. 근데 원어민도 틀리잖아요. 화면 자막 맞아요. 가끔 보면은 그래서 맞아요. 급하면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영상은 저화질이니까 막 또 화면이 어둡고 막 배경이 밤이고 이러면 더 잘 안 보이니까. 맞아. 워터마크 찍혀 네, 있고. 영자막에 의거해서 이제 영자막이 맞겠지 하고 하는데 영자막이 틀려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린 영자막대로 한 건데. 네. 맞아요. 저 그래서 리제 봤잖아요. 헐, 그런 자기들이 것도 있었어요. 틀려놓고 왜 나한테 리젝이야. 영자막이 리젝 그니까요. 받아야지. 그러니까 억울해. 저는 영자막만 보고 했을 뿐이지 너무 맞아요. 급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급한 것도 네. 문제다. 그러니까 저도 몇 가지 적어왔거든요. 번역 실수. 어머.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예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감수를 훨씬 많이 했어서 인하우스로 있으면서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들의 실수를 봤는데 물론 저도 실수하죠. 근데 이게 진짜 꼭 잘 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번역하면서 주의해야지 하거든요. 근데 틀려요. 뭐냐면 아까 말하신 건데 숫자 진짜. 맞아, 근데 맞아. 그 숫자가 연도 있고 날짜 있고 금액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올 때 꼭 맞아. 틀리더라고요. 진짜. 네. 그리고 그런 요일처럼 간단한 거 그런 것도 틀리고 그리고 단위 변환할 때 그거 의외로 틀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거 봤냐면은 이게 미터하고 제곱미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약간 휘리릭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제곱미터인데 그냥 미터로 생각해서 환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아, 괴로워. 그게 그래도 다큐여가지고 그 면적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다 틀린 거예요. 아이고, 번역가는 번역가대로 고생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고생하고. 이분이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저도 이래놓고 다음에 틀리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다음번에 다큐 할 때 제가 또 금액을 틀려가지고 아 이거 또 틀렸네 막 이런 식으로 번역가들끼리 돌아가면서 서로 신세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서 살아야죠. 그럼요. 네. 진짜 위험할 때는 나 이거 틀리지 말아야지 하는 걸 꼭 틀릴 때도 있던데요. 맞아. 그리고 저 이거 예전에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드라마에 제가 감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피소드별로 이제 한 3-4분이서 번역하시고 제가 쭉 감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 이름을 속이는 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 속이는 게 아니라
거기 등장인물 중에 딱 한 명한테만 자기 이름이 원래 뭐 예를 들면은 켈리인데 앨리슨이라고 속이는 거죠. 제발 근데- 이렇게 어려운 설정 쓰지 마세요. 드라마 제작진 여러분, 그러니까. 번역가가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얼굴과 몸짓과 의상과 모든 게 다 켈리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인물이 둘끼리 만나는데 친구가 이 사람한테 헤이 이랬어요. 근데 번역가분이 그 원래 이름으로 옮기셨는데 저도 그냥 깜빡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를 틀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심지어 저도 못 봤고 그분이 감수본 검토하시면서도 못 봤고 그리고 플랫폼에 넘어가는데 플랫폼에서 검수하시는 분들도 못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대로 올라갔다가 누가 찾았죠? 그러면? 시청자겠죠.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찾았죠. 근데 그것도 꽤 인기 시리즈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다가 다들 아무 생각 없이 네.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달 지났나? 걔가 걔는 맞으니까. 네. 그래서 한 달 지났는데 갑자기 트위터에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야, 근데 얘 이름을 속였잖아. 근데 왜 본명을 불러? 이래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영향이 실제로 가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그 플랫폼이 또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국제 기업이 아니라 국내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된 거냐고 와가지고 뒤집어져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제 이름 부르는 장면을 다 다시 봤어요. 근데 다행히 딱 그 한 대사에서만 틀린 거여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간 헤이 나오면은 좀 무서워요. 저기 그러니까요. 하면 안 돼요? 저기? 우리도 회의 하고 싶어. 우리는 이름이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언어인 걸 어떡해요. 맞아. 가비 선생님, 허이지 선생님들이 더 힘을 내주셨어야 되는데. 헤이!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네. 맞아. 그래서 이제 헤이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이름으로 옮기기보다는 저기 있잖아. 아니면은 그냥 이름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냥 이름으로 하죠.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모르는 헤이. 상황을 대비해서. 네, 진짜. 근데 또 이게 타산지석이 됐던 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얼마 뒤에 사또님이랑 터키 드라마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아, 그거요? 네. 말 없는 거? 응. 근데 거기서도 이름 그 맞아요. 이름이 바뀌어요. 맞아. 세계관이 바뀌면서 맞아. 시간이동, 차원이동 이런 거 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내가 원래 알던 얘는 이름이 A였는데 갑자기 B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헤이가 나와가지고. 맞아. 저도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헷갈려가지고. 아마 한 번 이름 틀렸는데 한 번 고쳐주셨을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사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이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역시 좀 모든 경험은. 네,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허투루 겪은 건 아니니까 이러면서. 네. 슬버블리는 성장하셨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실수 유형은 저도 감수하면서 봤고 저도 번역하면서 한 건데 이게 저희는 영어도 많이 보다 보니까 영어도 쓱 보잖아요. 맞아. 이게 엄청 유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슷한 철자를 가진 다른 단어로 착각을 아, 해가지고 맞아.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떤 거 했냐면은 카우치랑 커프랑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원래 원문은 밤새 기침을 했다 약간 이런 뜻이었는데 밤에 소파에서 잤다고 약간 마음을 반영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소파에서 자고 싶다. 묻고 싶다 싶은 마음이. 네. 그래서 감수본 딱 받아봤는데 그거 틀렸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 이런 적도 있었고 이런 실수는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저번에 예전에 스페인어 드라마 감수하는데 번역하시는 분이 그 침대의 베드와 왜 자꾸 침대가 나오지? 소파 침대 그 침대의 베드와 나쁘다의 베드를 잘못 보셔가지고 맞아. 네, 원래는 약간 이거 우리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뜻이었는데 침대에서 할까? 이런 뜻이었는데 맞아. 분위기가 완전. 나름 분위기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저는 막 이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다 보니까 자꾸 열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맞춤법 검사기가 못 잡는 거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진짜 한글이 한 끗 차이로 저번에 저 어떤 거는 번역가라는 거를 누가 반역가라고 쓰셔놨는데 그거를 맞춤법 못 잡은 거예요. 저도 심지어 못 보고 처음에는 넘겼다가 한 두세 칸 갔다가 뭔가 이상한데? 위로 다시 올라가니까 반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바꿨죠. 네. 그런 건 사실 아주 희열 있어. 야 잠깐 식은땀이 쭉 큰일 날 뻔했다. 네. 맞아. 오, 야 이거 물론 아무도 안 볼 거지만 잘 잡았다. 네 그랬습니다.
더 사례가 많네요. 확실히 감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되게 좀 재밌어요. 이런 거 찾아보면. 번역가로서는 잊고 싶은데. 제 실수도 저는 웃겨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실수가 약간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든 기억이기도 한데 지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유행한 밈 중에 다 그냥 내가 귀여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새 약간 몰랐네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아, 그렇군요. 귀엽다 야 이렇게 그렇군요. 지나간 좋은 과거고. 마인드군요. 네. 거기서 뭐 그걸 기반으로 약간 내가 더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그거 하나 실수한 것으로 막 누군가 막 엄청 희생당하고 아주 커다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성장의 기회를 삼고 저도 오늘 아침 비슷한 생각했거든요. 지금 요새 좀 일이 바빠가지고 잠이 부족한데 네. 그래서 뭐 하다가 진짜 평소에 알고 있는 건데 그 버튼을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그 버튼을 누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달라고 메일을 보내면서 막 이러는데 아, 근데 버튼이 있으면 누르고 싶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막 그러니까요. 누르지 말래요. 근데 애초에 못 누르게 막아놓든지 기능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 화면에 보면은 맨 위에 파란 창이 전체 줄로 이렇게 쫙 떠요. 그러면서 한국인은 눌러본다고요. 그러니까 성미가 급해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성질이 급해서. 근데 이제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메일 보내면서 막 우락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래 전 세계 번역가들이 이거보다 더 멍청한 실수도 할 텐데 맞아. 이 정도면 약과지 이렇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맞아요. 돌려놓는 기능도 없는 그 서버가 문제죠. 맞아요. 이렇게 그냥 작은 실수는 약간 일희일비 안 하는 연습하는 것도 되게 마인드 컨트롤에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또 다른 실수를 해요. 또 그걸 빨리 잊으면 괜찮은데. 그냥 보내주는 게 빨리 보내주는 게 그냥 또 안 하면 되는 거고 네, 실수를 한 그것도 나다. 이렇게 나를 포용하자. 이렇게 인격이 하나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인생 수업을 그러니까요. 번역을 통해서. 고스트버스터즈는 이제 원작이 있는 영화잖아요. 우리가 네. 이번에 리뷰한 거는 리부트 작품이고 원작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원작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팬이 있죠. 원작 팬들이. 이렇게 팬층이 있는 콘텐츠를 번역 혹은 감수할 때 압박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기대하는 그런 번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약간 팬들이 기대하는 바나 그들의 기호에 따라가는 편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원칙적인 번역을 선호하는 편이신지 어떠세요, 사또님? 저는 또 길게 준비해왔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팬층이 있는 콘텐츠를 작업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본격적으로 작업한 건 아니고 이미 다른 데서 한번 방영이 된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방영한 거를 이 OTT에서 방영을 할 거니까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것 정도? 혹시 맞춤법이나 오타 놓친 게 있는지 정도만 봐달라 그랬어요. 번역 자체 오역이나 이런 게 있는지 봐달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그쪽에서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봐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서버 작업이 아니고 파일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싱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 맞추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영자막으로 왔으니까 중역이죠. 네.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분명 나한테 번역 이상한 것까지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미 작업이 끝난 거니까 오역까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네. 그런데도 느껴지는 그 일본식 말투라고 해야 되나? 꼭 이렇게 일본식 말투 안 살려도 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갑자기 예시를 들라니까 오모이마스 이런 거? 그때 사람 일 때 땡땡짱 이렇게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맞아. 걔네들이 데스까 한다고 우리도 까 말투 쓴다든지 아무튼 군대냐고. 뭔가 라노벨스러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라노벨스러운 말투를 굳이 그렇게 다 살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랄까 이런 거. 랄까 맞아 그런 거 랄까 이런 거 랄까 이런 거 넣어줄 필요 없잖아요. 맞아 그게 왜 생각이 안 났는지 너무 싫어하는데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랄까 이런 거 해도 너무 싫어요. 그냥 자막에서 번역
부각될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살려줄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죠. 결론은 네. 그래서 최대한 무시하고 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팬들의 기호라는 것도 사실 오역, 의역 잘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팬들도 뭐 번역가도 사람인데 뭐 어느 정도 해야 될 게 번역 잘 되면 좋은 거고 이런 게 있겠지만 팬들이 봤을 때 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오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름이나 이제 인물명 말고도 뭐 단체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의 막 중요한 요소들 막 능력 설정. 있으면 기술명이라든지 맞아. 설정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존댓말 반말 설정 맞아요. 이런 거는 이미 예전에 공식 컨텐츠로 정해진 설정 아니면은 이제 팬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정해져 온 그런 설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따라하면은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팬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 배트맨 좋아했는데 배트맨한테 아주 집사가 있단 말이죠. 네. 충직스러운 집사가 있는데 알프레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막 이게 외래어 표기법 하면 엘프리드일걸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코믹스 보면 엘프리드라고 적어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엘프리드가 누구야? 브루스 웨인의 집사는 알프레드 뿐이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외래어 표기법 이러면서도 가슴은 알프레드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이름 가지고 서운해하는 것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여자 기사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름 있고 중간 이름 있고 성이 있었어요. 일본인 아니고 서양인 캐릭터라서. 네. 그랬는데 이게 앞 시즌 제가 시즌 2인가 했어요. 그랬는데 앞 시즌에서나 그 원작이 라노벨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원작에서도 미들 네임까지는 별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들 네임이 시즌 2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자막에는 다크 네스라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외래어 표기법을 하면 다크 니스가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고민했어요.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외래어 표기법에 반하는 표기 이것을 고칠까? 국립국어원을 따를 것인가. 그니까요. 근데 이거 학교에는 통상적으로도 다크니스라고 쓰니까. 맞아. 그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팬들이 다크네스, 다크니스 이 정도 바꾸는 것 정도는 다크니스가 더 이쁘지 않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아니고 미들네임이니까 그쵸. 얼마나 부를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크니스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그 캐릭터 이름 뭐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큐인가? 아무튼 U 발음으로 나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큐인지 충인지 아무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외래어 표기법을 하면은 쿵인지 충인지 우로 발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또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그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쿵인지 충인지 하면은 충인지 하면은 귀엽지가 않잖아요. 그 뭐 귀여운 캐릭터였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거 검색해보면은 가끔 걸리거든요. 구글 문서 이런 거 같은데. 구글 북 이런 거. 그러면은 거기에 원작 있으면은 가끔 본문 그 내용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맞아. 보면은 라노벨 원작에는 U 발음으로 해가지고 큐인지 충인지 뭐 어쩌고 해놨더라고요. 이름이 큐인지 충인지 같아요. 풀네임이.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뭐 큐인지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원작 따라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추와 추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슬쩍 바꿨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넷플릭스 올라온 거 보면은 이거 이름 라노벨 원작 맞춰서 했으니까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저는 되게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바꿔서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냈는데 이때 저도 약간 프리랜서 초기여가지고 뭐 올라오고 나면은 트위터에 반응 찾아봤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짓 안 하지만 그랬는데 이런 이름 표기에 대한 건 하나도 없고 넷플릭스 자막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거 자막 별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가 별로야? 똑같은 자막인데 거기서 맞춤법 이런 것만 바꿨는데 뭐가 구려 똑같은데 하면서 맞아. 속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번역 부분을 오히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영자막 보고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자막에 맞춰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어 원어에 맞춰서 보면은 좀 뉘앙스가 묘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잘못이에요? 저는 영자막 보고 했는데 제가 일본어를 못하는 게 제 잘못이냐고요. 근데
근데 뭐 시청자도 잘못이 없죠. 시청자는 일본어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원작의 팬이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점은 이해를 자막 해줘야죠. 없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미묘한 뉘앙스 이것만 조금 다른 건데 그거 하나 가지고 구리다 이렇게까지 매도할 일인가. 번역가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거죠. 말고 번역하신 거. 감수. 그러니까요. 감수. 그거는 그냥 번역을 최대한 놔두는 거였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에서 억울함이. 맞아요. 아무튼 그랬어요. 갑자기 마무리. 네. 약간 씁쓸했다. 네, 원효대사 맞아요. 해골물처럼 내가 한번 그냥 꽂히면은 이게 진짜 두 개 다 같은 자막인데도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막 트집 잡고 싶으면 트집 그니까요. 잡을 것만 보이거든요 사실. 큐인지 그거 이름이랑 바꿔놨는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칭찬 좀 해주지.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막 칭찬 타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그러니까. 오역 타래 이런 것만 만들고. 맞아. 우리 칭찬할 점 찾는 게 더 어려운데. 우리 해야겠다. 맞아. 아무튼 우상탄을 만들기 맞아. 운동해야겠다. 근데 귀찮아서 우리가 한 것도 안 찾아보는데 남이 하는 거 찾아보겠다. 그니까. 진짜. 저도 예전에 번역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뭐가 언제 올라오는지 막 체크하고 이제 올라오면 그 올라오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제 거에 막 정리해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포스트가 100번째에서 이제 끝나 있어요. 이제 그 뒤에 더 이상 이제 올라오든 말든 100번째나 하셨다니. 많이 하셨다. 감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 감수는 아무래도 시간이 적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수 번역 다 합해가지고 이제 다 정리해야 하는데 100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의미를 못 느끼겠어. 근데 실제 하신 거에서 100은 진짜 엄청 작은 숫자죠. 그쵸. 엄청, 그거를 제가 관둔 게 언제지? 코로나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20년? 대역병과 함께 끝나버리는. 일에 파묻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나가리 배웠습니다. 나가리 일본어죠. 맞나? 아마 그럴걸요? 아닌가? 갑자기 생각. 영어 아닌데 뭔가 한국어도 아닐 것 같지만 일본어도. 나가리 일본어가 나가리. 보통 명사형 할 때 리로 끝나잖아요. 그런 건 그래요. 받침이 없고. 네. 뭔가 갑자기.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이 있는 기존 컨텐츠를 번역할 때 번역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결국 외래어 표기법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맞아. 저도 약간 저는 원칙적인 번역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해리포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책으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때 바뀌었죠. 좀 시끄러웠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팬 같은 분들은 이제 지적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약간 너무 직역체를 살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원어의 느낌을 좀 더 살려서 가는 게 되게 컸는데 예전에 그 출판 번역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한국어 네. 말맛에 가깝고. 그쵸. 옛날 구번역으로 봤던 분들은 좀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좀 심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사태를 보면서 이게 보면은 그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서 일부 등장인물들이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생각하려니까 되게 많을 기억이 것 안 나요.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캐릭터들은 막 바뀌는데 네. 어떤 헤르미온느? 캐릭터는 또 안 헤르미온느가 안 바뀌었단 말이죠. 너무 중요한 캐릭터라서 그런가? 아니, 근데 그럼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맞아. 바꿀 네. 거면 다 바꾸든지. 이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번역가가 됐을 때 넷플릭스가 가이드라인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다른 네. 플랫폼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도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정립할 때 넷플릭스 걸 많이 참조를 하는 편이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번역가가 딱 됐을 때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문서를 다 만들어놨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맞아. 이게 또 한 명이 다 작업하는 것도 다 없을 뿐더러 이렇게 기준 안 정해두면은 어디서는 뭐 레이첼이 되고 레이첼이 됐다가 레이첼이 됐다가 이런 식이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게 갈려버리니까 맞아.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네 그거를 왜 만들었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르미온느 같은 경우도 웬만한 팬들도 그렇고 이제 팬이 아닌 분들도 야 사실 헤르미온느가 아니래 이 정도는 많이들 알잖아요. 조금만 맞아요, 관심이 맞아요. 있으면 영화도 보면은 다 허마이온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근데 다른 캐릭터는 바꿨으면서 왜 헤르미온느는 안 바꿨냐는 거죠, 제 말이. 그러니까 물론 번역 새로 하신 분의 고충도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너무 팬층이 네, 내용- 발음이 너무 달라서 레이첼 정도는 그래도 막, 한 글자 그쵸. 차이인데.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캐릭터의 느낌이 달라져 버린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리고 좀 기존 팬들이 다른 이름이 바뀐 캐릭터보다는 이 헤르미온느에 대한 애착이 더 크잖아요. 그걸 쌓아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바꾼 것 같은데 구번역으로 그 컨텐츠를 즐겼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나이를 먹을 거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계속 이 컨텐츠는 남아있을 건데 우리가 죽은 뒤에도 해리포터를 볼 젊은 세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이제 왜 얘는 허마이온이라고 안 해놓고 헤르미온느라고 해놨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니까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맞아요.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거 뭔가 내 추억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계속 남을 건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또 번역가분의 고충도 이해는 가. 그리고 구번역에서 헤르미온느라고 한 것도 이해가 가요. 그때는 맞아요. 발음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헤르미온느란 이름이 책이고. 흔하냐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20세기에 21세기 나왔나 그래요? 90년대. 예, 그렇죠. 20세기죠. 되게 옛날이죠. 그 해리포터 1편 영화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 맞아. 그러니까요. 영화도. 그러니까 최근 더 그렇고. 그쵸, 더 오래됐죠. 근데 출판 번역 관련해서 약간 부연을 저도 뭐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부연을 하자면 지금 딱 그 실버맨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영상 번역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플랫폼 한 플랫폼이 있으면 여러 회사들이 거기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환이 좋아요. 이 에이전시에서 작업한 작업물과 저 에이전시에서 작업한 작업물이 다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만들어진다. 형식이 비슷하고 어느 정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방식도 되게 비슷하고 다 같이 통일을 해서 그 플랫폼에 최종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면 출판 번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출판사 중심인 것 같아요. 제 경험이나 뭐 제가 봤을 때 시선은 출판사 편집부의 의견이 중요하고 말하자면 돈을 내는 곳이죠. 여기 고객사죠. 클라이언트. 근데 클라이언트가 우리는 영상 번역은 큰데 대형이 많고 출판사는 그냥 우리의 상품이잖아요. 대체로 출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를 따르면서도 그냥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게 가는 거예요. 헤르미온느도 그러니까 뭐 번역가의 고민이 있고 근데 편집부의 고민도 있고 다 재량이 같이- 훨씬 크군요. 네네네. 훨씬 더 권한이 크고 제가 편집 일 좀 한 적 있거든요. 책 편집하는 거. 네. 여러 명의 번역가가 작업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시작을 영상 번역을 제일 많이 했어서 그런지 그 가이드라인이나 외래어 표기 우리 시키는 거 그거를 엄청 좀 엄격하게 비교적 그렇게 가는 편인데 출판사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은 편인 것 같다? 라는 인상을 좀 받은 게 거기서 기억이 나요. 그 책의 원고 중에 강아지의 그 종 있잖아요. 네. 종이 무슨 10독이었어요. 아, 잉글리시 10독. 네, 잉글리시 10도 있고 아메리칸 10도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앞에가 달라지고 뒤에가 네. 쉽독이라는 그런 종 이름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만약에 잉글리시 10독이면은 잉글리시 10독이라는 외래어 표기 용례는 없고 검색했을 때 네. 근데 아메리칸 10독은 시프도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용례 대충 봤을 때 우리 이제 알잖아요. 대충 이런 식으로 쓰겠구나 하는 어떤 감이 맞아, 맞아. 약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시프도그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제 번역가 중에 한 분이 이게 너무 구리다면서 이게 발음이 근데 좀 친숙하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영상 번역을 해서 그런지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안 받아들이면 우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 용례가 많잖아요. 사실. 맞아.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아예 그 대목을 빼긴 했거든요. 근데 출판사는 좀 더 자기네가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정해서 이 규율대로 할 수 있는 재량이 훨씬 더 넓고 그에 비하면 영상은 고객사가 딱 정해져 있는 대형이 많고 거기에 그냥 맞춰서 주로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프 도구를 열심히 밀다가 그래서 대표님이 그럼 우리 이 대목을 없앱시다 해가지고 확실하죠. 그게 가장. 네, 그래서 그 종 이름 얘기한 대목 문장을 없앴었어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칙적인 번역을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딱 이렇다라고 말을 하기는 뭐 우리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맞아. 뭐가 딱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게임 번역 관련 프로젝트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되게 팬층이 오래된 팬층이 아주 묵은
팬층이 많은 그런 게임 이 프로젝트 추진하고 싶어 하는 분 자체가 엄청 오래된 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팬 번역에 아주 기울어져 있는 분이죠. 여기를 좋아하는 이런 형식을 좋아하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욕 먹는 거는 마찬가지다. 기준을 그냥 하나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번역가를 기용할 때 팬인데 번역도 잘 하는 사람은 잘 없고 내가 팬심도 갖고 띵언이네. 너무 깊은 잘하시네. 완전 상관없이 아예 모르는 사람인 번역가와 팬 아주 깊은 팬층. 그래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결국에는 가장 네. 좋다. 그렇죠. 중심도 잘 잡는 번역의 어떤 커리어도 있으면서 맞아. 이것도 아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찾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맞아요. 맞아. 이거 실수 얘기할 때도 그런 건데 팬은 그 팬이 가지는 그런 고정관념에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있고 이제 번역가는 또 팬층이 아는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새로운 서로의 뇌와 정서를 이렇게 서로의 시점으로 봐줄 수 있는 이런 게 정말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이제 번역 잘하는 분한테 맡기고 팬인 분한테 검수 맡기면 안 돼? 그게 가장 그 좋죠. 형식을 그분이 하려고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갑자기 생각났네요. DC 영화 자막 욕먹으니까 코믹스 맞아. 번역가한테 감수시켰다. 맞아.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근데 좋고. 코믹스와 용어 일치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들을 듣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고스트버스터즈가 팬이 많은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의 팬이 많은 거지. 한국의 우리나라에는 팬이 많은가. 대부분 일본은 어떤지 몰라도 서양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워즈, 네. 스타트랙 이런 게 엄청난 팬덤이 큰 작품들인데도 우리는 한국에 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줌단. 눈치 볼 팬이 없어. 그래서 좀 맞아. 그런 거는 좀 일본 이런 작품 애니메이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헤르미온느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이 팬들이 요구하는 좋은 번역이라는 것이 나한테 익숙한 번역인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네. 이게 좋은 번역이라는 기준이 꼭 팬들한테 다 맞추는 번역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맞고 그렇다고 꽉 막힌 번역을 하라는 거 아니고 팬들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원칙과 좀 부딪히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원칙대로 가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정말. 맞아. 제가 딱 2만원으로 시프도그를 밀었지만 근데 그 대표님이 딱 중재를 잘 해주신 거죠. 10도그로 하지도 않고 10도그로도 하지 않고 그냥 없애자 이렇게 하신 근데 거죠. 저는 시프도그보다도 충격적인 강아지 이름 표기법 뭐예요? 말티즈 있잖아요. 몰티. 몰티즈예요. 왜냐면 몰타 섬에서 나온 강아지라서 몰티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티즈? 몰티저스는 있어도 몰티즈는 그래서 이건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원칙주의자인데도 그 귀여운 말티즈라고 해야 되는데 맞아. 몰티즈 강아지. 맞아.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리트리버도 레트리버 아니에요? 그래요? 아닌가? 오 그런가? 그럴걸요? 그쵸? 네. 근데 리트리버가 더 상용화돼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근데 쓰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넓게 음. 돼 있으면은. 근데 뭐 표준 이런 어문 규칙도 결국 사람들이 상용하는 대로 많이 바뀌잖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어린 시절에 저한테 충격을 주었던 아카시아 나무의 표준어는 아카시 나무다. 예. 근데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카시아가 다시 표준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시 나무의 뭐 상용 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표준화가 같이 인정이 되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누가 아카시 나무라고 하냐? 아카시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지. 누가 아카시 나무 꽃이 활짝 폈네 이러냐고요. 동방바다 맞아요. 핀 꽃은 아카시아 꽃인데. 맞아요. 그게 약간 시대 흐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맞아요. 영어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도 하니까. 아예 표준어의 기준이 자주 쓰는 교양 있는 서울 말이었나? 그랬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최근에 그 비밀보장 팟캐스트 있잖아요. 네. 그 송은이 김숙씨 하시는 거. 거기서 그 황수경 아나운서 전화 연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걸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한 게 우리가 자주 아는 발음 중에 효과라는 발음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아나운서들은 효과라고 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약간 사람들이 예능 이런 데서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보통 효과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근데 아나운서는 되게 딱 정식 그걸 많이 따르는 최대한 엄격하게 따르는 그런 분이잖아요. 나는 효과라고 말하지만 효과
효과도 맞다. 왜냐면 언중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중이라는 말이 되게 좀 뭔가 와닿았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유행 언어라는 것이 이 시대를 엄청 반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결국엔 우리가 지금 쓰는 말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약간 책 같은 데도 보면 앞쪽 페이지에 일러두기라고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뭐는 무슨 표기를 사용했고, 뭐는 익숙한 대로 뭐 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무슨 판본을 써서 번역했다. 이런 거. 뭘 맞아요. 따랐다 어쩌고. 근데 거기 보면 많이 써있는 말 중에 외래어 표기 같은 게 보통 표준 용례를 따르되 일부는 그냥 원래 그 말에 최대한 가깝거나 아니면 더 친숙한 말을 썼다 이런 식으로 쓰는 책도 종종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기준을 잘 잡아서 가는 건데 영상 번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좀 그래도 비교적 확실하게 잡혀있고 그걸 서로서로 호환이 잘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막 되게 결정권 자체가 별로 없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나는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해도 넷플릭스에서 안 돼, 틀렸어, 고쳐, 리젝션, 빨간 글씨 이렇게 오잖아요. 맞아요. 고객사 클라이언트의 힘이 크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의견 내보는 게 그나마 최선이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번역 자체도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원칙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맞아요. 이런 데서라도 원칙 기준 이런 걸 따른 걸 보여주는 게. 근데 그래도 이름 표기 같은 거는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니까 어느 정도 옛날 원작 번역을 어느 정도 따를 수 있잖아요. 이름 표기 네. 같은 건 검색하면 나오니까. 근데 존반은 아 검색을 어떻게 하죠? 맞아. 검색하기도 어렵고 관계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책이든 뭐든 원작을 사서 보려고 하기에는 마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쵸, 제한되어 있죠.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돈 버는 게 있는데 맞아. 너무 효율이 아주 맞아, 떨어지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막 대표적으로 그랬던 게 뭐 엑스파일 그것도 존반도 막 맞아요. 우린 뭐 상호 존대가 익숙했나 그랬는데 이번엔 뭐 한 명만 반말이었나 어쨌나. 그거 저도 엑스파일 하셨잖아. 두어 LP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검색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서로 존댓말 하는 거를 원하는지.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존댓말 서로 존댓말 하다가 반말도 했다가 우리 약간 가끔씩 모르는 사람한테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애매한 반말 있잖아요. 이거 했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섞으면서 왜냐면 좀 되게 딱딱해지거든요. 모든 말을 다 존댓말로 하면은. 그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약간 검색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걸 기존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아주 여러 사람이 작업해가지고 막 통일이 잘 되고 전혀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시즌이 또 워낙 길잖아요, 그게. 네, 그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그 앞에는 어떻게 작업했는지 전혀 저 모르고 저는 마지막 완전 후반 제일 마지막 시즌에 작업했는데 그때 뭐 아주 지금보다도 훨씬 무지렁일 때라서 근데 그거 정도는 저도 되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번역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볼 수 없고 알 수도 맞아요. 없고 그렇다고 그거를 자료를 제공을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던져놓고 자 해 이러면 끝이에요.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디즈니 구독은 안 하는데 그레이 아나토미 좀 뒷시즌인가? 네. 그게 베일리가 누구한테 존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일리는 좀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막 그렇게 막 이제 또 어떤 그레이 아나토미 팬분이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고 막 뭐라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역시 이런 뒷얘기는 우리 같은 번역가만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런 게 제공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 근데 그거 했고 두 번째 생각은 이제 번역가 세대 중에 그레이 아나토미를 안 본 사람이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근데 봤어도 네. 거기까지 못 가고 저도 앞서셨나. 중간에 하차하겠죠. 수많은 하차 구간들이 있죠. 맞아요. 그쵸. 너무 누구 하나 죽을 때마다 그러니까 또 죽여? 이러면서 다음에 뭘로 죽일래? 비행기도 추락하고 총격범도 나타나고 의사인듯 병 걸리고 맞아. 진짜 그레이 아나토미랑 같이 제가 했던 것 중에 팬층 많고 사람도 겁나 많이 나오고 네. 온갖 것이 많이 나왔던 오늘 저희 고스트버스터즈 얘기했지만 네. 저 슈퍼내추럴
그것도 되게 장르물이잖아요. 맞아요. 온갖 그 미국 사람들만 아는 뭐라 하죠? 맞아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크리처? 맞아. 네. 그런 걸 걔네는 약간 뭔지 다 아는데 우리는 걔네만의 뭐야? 무전설화 이런 것들. 그래서 처녀 귀신 익숙한데 걔네는 처녀 귀신 이럴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저 여기 이거 이번에 고스트버스터즈 좀 보는데 거기서도 빅풋이라는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이거 오형 얘기해야 되나? 근데 빅풋이 뭔지 모르고 한 것 같은 자막이 있더라고요. 고스트버스터즈 안에서도 제가 언뜻 봐가지고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얘가 뭔지 알아야지 모르고 그냥 뭐의 빅풋 이런 식으로 막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되게 장르잖아요. 컬트 장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컬트적이죠. 그래서 오컬트? 신화도 막 알아야 돼. 그 영어권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가 맞아요. 성경 아주 대놓고 천사 성경을 나오고. 진짜 많이 나와요. 제목에 맨날 성경 인용으로 막 그죠. 슈퍼내추럴 맞아요.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짜증나는 거 어느 버전 성경으로 해야 돼? 아 맞아 성경도 그러니까. 버전 여러 가지죠. 저는 그냥 개정판 쓰는데 가장 최신 거. 아 근데 천주교 성경이랑 아, 또 다르고. 그쵸. 지겹해 그냥. 그러니까 성경 무시하고 내 맘대로 네. 그냥 성경 말투. 그러니까 뭐 하나이다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엄청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정도 아니면은 어차피 성경 번역 같은 것도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너무 똑같이 하는 건 또 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 저도 그냥 제가 근본 없는데 그냥 내가 지어낸 말투. 그 성경 번역 보면은 일부러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꼬아놨다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전혀 모르겠는 말투. 맞아요. 그리고 막상 그런 거 맞춤법에 다 틀린단 말이에요. 맞아. 어미 같은 거. 맞아. 그리고 이제 이런 팬들이 원하는 번역, 선호하는 번역 이런 것도 사실 번역가들도 되게 완성도 있는 번역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자면 막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막 다양한 관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각 인물들의 개성에 따라서 같은 지위, 같은 계급 관계라고 해도 어떤 사람하고는 존댓말을 하는 사이이고 어떤 사람하고는 반말을 하고 누구랑은 뭐 사석에서는 반말을 하지만 뭐 공석에서는 존대를 한다든지 굉장히 설정이나 그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존반 설정을 다르게 해주면 엄청 완성도 있고 인물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못하죠. 현실적으로. 작업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맞아요. 혼자서 그거를 한 번에 1화부터 총 8화까지 있으면 1화부터 8화까지 혼자 모든 화를 다 가지고 있다가 1화부터 8화까지 작업을 하고 다시 보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혼자서 1화부터 8화까지 하는 경우 자체도 일단 드물고 맞아요. 대부분 찢어서 하는데 이것도 순서대로 찢어서 하는 게 아니고 4화 먼저 하고 나중에 1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잖아요. 분배도 그냥 그니까요. 스케줄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라서 이제 번역가들이나 클라이언트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통일성이란 말이죠. 네. 그럼 통일성에서 오류가 안 나려면은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가려면 다 맞춰야 되죠. 일반적으로 맞아. 다 일률적으로 쫙 밀어버려서 어느 하나 모난 것이 없게 하는 게 가장 맞추기 쉬운데 그럼 개성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미도 덜어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런 거 되게 공석에서는 존대하고 사석에서는 반말하고 이게 맞아요. 정말 뭐 머리 빠져. 중마고가 아닌 이상이야. 웬만하면 아무리 뭐 20년지기 영어에서도 20년지기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직급이 갈리는 거예요. 맞아, 한 명은 맞아. 대통령이고 한 명은 비서실장이죠. 그러면 무조건 존대하는 걸로 맞아. 가야 돼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내연애 이런 거여가지고. 그래 경찰 시리즈 할 때였는데 거기서 사내연애니까 번역 뭔지 한 분이 알겠다. 저도 이 사석에서는 그거 하셨구나. 아니, 저는 반말하고 알고 공석에서는 존대하는 사이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미쳤네. 공석도 반만 열려있는 곳은 사석이냐 공석이냐 사무실인데 그러는 거예요. 각자 생각하는 공석의 기준이 달라서 맞아. 사무실인데 단둘이 있으면 사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그래도 사무실이니까 공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이렇게 있으니까 다 너무 이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연인끼리도 존댓말 하는 사이일 수 있죠. 그니까요. 맞아요. 맞아.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그런 암묵적인 룰 있잖아요. 번역할 때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제 존대하다가 뭐 자고 나면 반말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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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도 있어. 뭐 키스하면 반말한다. 맞아요. 보통 뭐 건서나 잡아야 되니까. 맞아. 맞아. 보통 자고 나면 반말로. 아주 많이 친밀한 하는 관계가 편이죠. 되었다 이렇게 네. 하면서 좀
이건 프로젝트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해요? 출판이랑 굳이 또 비교를 갑자기 하자면 네. 출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요할 때 감수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보통 편집은 크레딧이 책에 안 실리고 뭐 번역이면 번역이랑 그다음에 감수가 유명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 뭐 요새는 저희 뭐 최재천 씨 같은 그런 이렇게 유명 인사라서 이 사람이 감수했다라는 거 사람들이 알면 더 책을 많이 살 것 같은 그런 아주 영향력이 있고 인지도도 높은 사람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감수를 하면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도 영상도 그게 비용 투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이렇게 좀 전문 서적 같은 경우는 번역가는 근데 전문 학자가 아니잖아요. 번역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감수를 붙여준대요. 그래서 작업할 때도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어려운 주제에 좀 깊이 들어가는 주제면 감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미리 번역가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한대요. 진행을 하나 봐요. 정확히는 제가 주워들은 거여서 근데 영상도 약간 우리는 장르물이니까 대체로 되게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전문 감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팬번역도 분명히 참고할 만한 재미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서 약간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이걸 해서 번역의 질도 올리면서 내가 이거 돈을 더 벌어갈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면 지금 얘기할수록 점점 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아주 지금의 업계를 다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훨씬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해리포터 이런 것도 막 뭐 영화, 그러니까 영상 번역이랑 우리가 영상 번역 얘기했으니까 했을 때도 해리포터 되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같이 해서 번역가가 내가 전문가의 어떤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해서 하고 여기서 이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할 수 있게 기한도 좀 길게 주고 이렇게 드라마도 그냥 일정 맞춰서 이렇게 에피소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 번 내면 끝이고. 모든 네. 문제는 시간만 많이 주면 번역가가 팬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해결이 돼요. 팬이자 번역가이자 팬 자아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번역가가 하지만 규칙은 따르자. 이래가지고 조율해 갈 수 있다고요. 맞아요, 진짜. 시간만 많이 주면 돼요. 진짜. 어깨지. 천사가 안 맞아. 그러니까요. 것처럼. 근데 이건 번역 업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딱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가 그냥 할 거 하는 거에 우선순위 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번역 의뢰가 아, 그러니까 근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또 좀 약간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옮기신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대요. 오.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수많은 단계를 거치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회사 사람의 손을 거치는데 네. 그걸 아무리 타이트하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번역에 좀 더 시간을 마련하게 해주고 싶어 해도 그게 그렇게 되지를 못한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냥 예체능 사업 자체가 아, 맞아. 네. 그 스케줄을 근데 결국에는 일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심의 문제도 있고 음.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우리는 근데 항상 늦게 오잖아요. 심의 우리 항상 늦게 와. 자, 심의 얘기가 나온 김에 다음 코너에서 마침 아, 비슷한 관련 주제가 나와요. 좋습니다.